어떠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인규 검사장, 과거의 검사장이었죠.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입니다. 중수부장. 노무현을 수사했던 바로 당사자 검사입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조선일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인규 검사장에게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노무현, 김윤덕이 만난 사람입니다. 이 회고록을 썼죠.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통해서 노무현 사건 수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단한 분입니다. 네, 지금이 이재명 정권이었어도 책을 출간했겠느냐고 묻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미간이 살짝 패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팩트잖아요. 이걸로 제가 시달릴 수는 있어도 저를 십자가에 매달 수는 없습니다. 출간하지 않을 거면은 제가 왜 5년 동안 이 책을 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인규 씨 참 만난을 해치고 오늘 쓴 글은 많이 얼굴이 늙었습니다. 네, 65세밖에 안 되는데 얼굴은 왜 이렇게 늙었는지요. 바로 지난 5년의 그 고통, 책을 쓴다고. 또 그 시대에 그래서 외국에 도피성 외국까지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듯한 정의를 실현했던 분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지난달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조갑지다컴에서 낸 겁니다. 이 책 제목에 회고록을 냈는데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란 부제가 암시하듯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관련자들의 실명과 함께 공개를 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2억짜리 명품 시계를 비롯해서 피제라고 그러든가 파이제지라고 그러든가 뭐 하여튼 명품 시계를 비롯해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었고 노 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바로 문재인 당시 변호사에게도 있다고 주장해서 노무현 재단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치검사의 2차 가해다, 유족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로 문제 제기, 문재인 당시 변호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사망을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인규 검사장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상당히 빨리 사봤는데 아주 그 속에는 진실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가혹한 정치검사 2차 가해니 뭐니 유족을 2번 죽이니 뭐니 이런 비난과 음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5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김윤덕 조선일보 기자가 만났습니다. 중수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파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도 논두렁식의 망신주기란 말로 검찰이 모욕을 줘가지고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선동을 합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억측과 허위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가족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권양숙 여사가 노 대통령 모르게 박연차 회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노 대통령 모르게 박연차 회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은 출간 2주 만에 43,000부를 찍고 종합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습니다. 누가 그러면 노무현을 죽였나가 사실상 제목이 되는 겁니다. 유족을 위해서 공소시효 끝난 뒤에 출간했습니다. 유족의 명예를 위해서 공소시효 끝난 뒤 출간을 했습니다.
지난 14년간 끊임없이 저와 검찰을 향해서 조작 수사, 망신주기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공격하면서 자신을 정치에 이용해온 세력에 대한 반박 질문입니다. 진짜 누가 대통령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심정으로 책을 쓴 겁니다. 정말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누가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알려지기는 검찰이 수사를 과하게 해서 자결을 했다. 봉이바에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딱 읽어보는 순간 그 논리적인 그런 논점들이 이 책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 이거는 정말 이인규 씨 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내몬 사람은 문재인이고 또 극좌파들 좌파 언론들이고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뜻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집필을 결심한 게 언제냐 하고 물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문재인 후보가 자서전 운명을 출간한 2011년입니다.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직후인 2009년 6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검찰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했다가 2년 뒤 자신의 책 운명에서는 검찰엔 언론을 통한 모욕 주기와 압박 외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정치적 타살이나 진배 없었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꿨습니다. 이 문재인의 말바꿈 속에 문재인의 인격과 인품과 진실성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때 바로 반박할까 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그만뒀고 다만 그날 기사를 오려두었다가 운명과 함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번 책에 인용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 개요를 부록으로 붙인 건 이걸로 그간의 논쟁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출범 1년 시점에 책이 나와 말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책 말미에 노 대통령 수사 개요를 부록으로 첨부했다. 이것이 공개됐을 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우파 진영에서 대통령 유족을 기소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왔을 것이다. 이 경우 유족은 물론 검찰도 입장이 난처해질 거라 판단했다. 유족을 사법회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공소시효가 끝난 뒤 책을 냈다. 윤석열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 없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치검사가 검찰 정권에 바친 글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책에는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가감없이 적었다. 내가 정치 검사였다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유리한 내용만 썼을 거다. 검찰 정권, 검찰공화국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청산한다고 임기 내내 얼마나 많은 수사를 했냐? 그때 수사는 로맨스고 지금 하는 수사는 불륜이냐?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X소리 하지 말라 문재인 이 소리입니다. 재단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은 진실이 검증된 문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금품 수수자 21명이 기소돼서 19명이 유죄로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보통 물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을 위한 사건에서 수사가 탄탄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이인규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여야 하는데 내 책에는 허위사실은 들어있지 않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기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것이다. 공소권 없음 처리는 처리된 사건의 수사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밀로 유지해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는 없다. 모든 비난과 책임은 감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사건을 조회함으로 고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인규 검사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 공수처도 있다. 그의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책 내용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고소를 할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 기록 공개가 불가피해지고 또 고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노출해야 되니까 고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자, 그다음 법조계에서조차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지휘자가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출판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판을 수용한다. 그러나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권양숙 여사, 형 노건평 씨, 아들 노건호 씨, 딸 노종현 씨, 조카 사이 연철호 씨, 그리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유족 측에서 얼마든지 반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론 오면 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두렁시계는 검찰에 씌운 올감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박연차 회장의 진술 말고는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박연차의 진술을 배제하고 사건을 설명해 보겠다. 명품 시계 수수에 관해서 형 노건평 씨는 2006년 9월 27일 박 회장으로부터 노 대통령 회갑 선물로 2억 원 상당의 삐아제 남녀 명품 시계 한 세트를 받아 청와대 관저에 열린 가족 모임에서 노 대통령 내에게 전달됐고 박 회장에게는 노 대통령 내에 감사 인사를 전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신의 진술과 다른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전해 듣고도 기존 진술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권영숙 여사가 시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갑일 청와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노건평 씨의 처가 1년 5개월 보관하고 있다가 퇴임 후에 봉화마을 사저에 전달했으며 권 여사는 이러한 사실을 1년 이상 숨겼다가 KBS 보도 후 권 여사가 밖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다. 시계 수수 후에도 봉화마을 사저 부지 매매, 미국 주택 구입자금 140만 달러 수수, 아들 사업자금 500만 달러 수수는 물론 퇴임 후에도 노 대통령이 직접 15억 원을 빌리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권 여사가 그런 박 회장의 선물을 대통령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 이 권 여사가 이제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미국 뉴저지 주택을 구입한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모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내, 딸, 아들, 친구, 정상문 비서관, 김만복 국정원장, 박연차 회장 등 주위 사람은 미국 주택 구입을 알거나 인식하고 있는데 노 대통령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100만 달러는 미처 갚지 못한 빚이 있어 빌린 것이며 미국에 집을 사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박 회장 최측근인 모 사장은 노 대통령이 IOC 총회 참석자 과테말라로 출국하기 3, 4일 전인 2007년 6월 100만 달러를 보내달라는 정비서관 요청에 따라 직원 130여 명을 급히 동원해 100만 달러를 환전한 뒤 출국 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거는 정상문도 검찰에서 이미 진술했다. 노건호, 연철호 등이 박 회장으로부터 사업자금 500만 달러를 받아 쓴 것도 두 사람이 박 회장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받은 투자 자금으로 노 대통령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투자 대상 이익 배분 투자 회수 방법도 정하지 않고 투자 계획서도 없다. 박 회장 지분은 하나도 없음이 확인됐다. 500만 달러 중에 일부를 사용해 노 전 대통령이 개발한 인력관리 프로그램 노하우 2000을 업그레이드해서 봉화마을에서 시험까지 했다. 500만 달러를 송금한 태광실업 최모 전무는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인데 따지지 말고 송금해 주라는 박 회장 지시를 받고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가 있구나 생각했고 대가 없이 준 것이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박 회장이 5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사업 경험도 없는 노건호 연철호에게 주었을까? 대부분의 혐의에 관련돼 있는 정상문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검찰에서 금품 수수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변호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권양숙 여사가 가장 억울한가 하고 질문하니까 이인규 검사장 대답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권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부탁에 빌렸다고 주장하는 3억 원 외에 노 대통령 모르게 박 회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은 없다. 권 여사에게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가혹하다. 노 전 대통령도 바라지 않았을 거다. 문재인 논두렁식의 논란은 촉발한 SBS 보도에 격분을 했다. 배우의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도 당했다. 논두렁식에는 좌파 정치인들이 검찰에 씌운 프레임이자 올감이다. 문재인, 바로 문재인이란 자, 전해철이란 자는 노 대통령 조사 당시 입회에서 시계 관련 발언의 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 내외가 명품 시계 받은 사실은 감추고 밖에 내다 버렸다고 한 노 대통령의 검찰 진술이 논두렁에 내다 버렸다고 잘못 보도된 것을 빌미 삼아 논두렁에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시계 및 금품을 받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논리를 만들었다. 더구나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명품 시계 수사 관련한 KBS와 SBS 보도에 개입한 바람에 생긴 거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났다. 논두렁 시계를 보도한 SBS는 취재원 보라는 명분으로 거짓 내용을 흘린 사람을 끝내 밝히지 않았고 내가 SBS 논두렁 시계 보도에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고 발표하자 나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 검찰은 그 사건을 4년이나 방치하다가 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2022년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무현의 죽음에는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말했다. 그 이유가 있느냐 하고 딱 질문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노무현 죽음엔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인규는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라는 거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직전 7일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다. 극단적 선택 다음 날인 5월 24일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현안이 없었다면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고 검찰과 접촉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냉혹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와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대통령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인규 검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진보 진영과 진보 언론도 노무현을 가혹하게 비난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판을 넘어서 인격 모독,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한 것은 사람보다 진영 보호를 우선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랬던 그들이 노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노무현 정신을 외치면서 상주, 내가 상주다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상주 코스프레를 했다. 그 모습에 제일 당황한 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고 유언한 노 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제일 당황했을 것이다. 이게 상주 코스프레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상주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들이 상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검찰에다가 뒤집어 씌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가 자신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짓의 재단을 문재인이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문재인 정말 무서운 자입니다. 네.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 자신의 죽음 위에다가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 이게 극좌파들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은 극좌파입니다. 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2017년 왜 미국으로 떠났나? 문 정권이 두려웠나? 하니까 일하던 로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7년간 변호사로 일했는데 즐겁지 않았다. 로펌에서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다. 원망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두렵지 않았다.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며 출국을 결심했다.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는 고교 동창으로 둘도 없는 친구다. 경찰과 검찰은 홈앤쇼핑을 수사해서 나와 관련성 그런 비리를 찾으려고 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제가 출국한 뒤에도 강 대표를 취업비리로 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강 대표는 그때 받은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는 민간인 사찰에 DNA가 없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위선이 가증스럽다. 문재인이 가증스럽다 얘기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에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몰고 갔다. 이렇게 좌표를 찍은 뒤에 당신은 물론 가족이 악플에 시달렸다. 미국 유학 중이던 딸의 페이스북에 살인자의 딸 노무현을 죽인 대가로 공부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같은 댓글도 달렸습니다. 추적해 보니까 댓글 단 사람은 미국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에어로빅 강사라는 USA 소속 우리나라 교포였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한 무지에서 그런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고 참아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딸은 예상치 못한 신상털이와 황당한 인신공격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고 아내는 자식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가슴 아파했다. 잘 이겨내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문재인 정권 다시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했다. 그때 문 정권도 검찰 정권이었나?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건 부패한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 등 거악이 많아서 수사하는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할 일이 없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영화 조짐이다. 현 정권 검사들이 지난 정권 검찰이 한 수사를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꺼리낌없이 말하는 것을 보았다.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이 진영화하고 있다는 증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검찰 인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문 정권은 소위 빅4라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경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코드 인사로 채웠다. 그들은 분에 넘치는 자리를 준 문 정권에 보은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다 아는 대로다. 정치의 뜻이 있나? 있어 출간했나? 하니까 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지 정치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마치 뭘 보는 것 같다? 앙시eng 레짐, 옛날 구태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뜻이죠. 프랑스 혁명 전에 앙시앙 레짐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진영 논리만 넘쳐난다. 원칙과 품격은 사라지고 겉모술수가 난무한다. 젊고 합리적인 분들이 정치에 좀 참여해라. 지금 정치권 봐라. 이재명을 비롯한
이런 인간들을 한번 쫙 보라 이거예요. 이거는 옛날 구시대 앙시엥 레짐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 안중에도 없는 얘기다. 이재명이 국민 안중에 있습니까? 없죠. 바로 그걸 뜻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가고 싶으냐 하니까 2009년 1월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인규 전 검사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 문재인이가 바로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결국 문재인이 문제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거 후에 자기가 상주인 양 아무 관계도 없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서거 후에 상주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상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상주가 됐기 때문에 그 여력으로 이용해서 좌파들이 인연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문재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문재인이 상주인 척하고 했지만 사실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가 변호사였고 진정한 친구였다면 뭐라도 써서 내고 뭐라도 하고 뭐라도 항의도 하고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런 거 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딱 서거를 하니까 딱 나와가지고 상주 코스프레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